안녕하세요, 빌런입니다. 먼저 죄송하단 말씀을 드리고 시작할게요. 영상의 퀄리티가 조금 떨어집니다. 구독자님께서 시간이 없으셔서 제가 좀 급하게 촬영하느라 미숙한 장면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양해 부탁드릴게요. 이번에 리뷰할 모델은 오메가 시마스터 크로노그래프입니다. 제가 오메가에서 인기 있는 4형제 문워치와 시마스터 라인인 다이버 300, 아쿠아테라, 플래닛 오션 중에서 플래닛 오션을 제외하곤 짧게나마 전부 경험을 해보았어요. 백화점서는 모든 모델을 많이 봐왔는데 조용한 공간에서 오랜 시간 만져보고 쳐다볼 때와는 사뭇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백화점에서는 랩핑되어 있고 누가 지켜보고 있다는 부담감 때문에 심도 있게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리뷰를 진행하면서 감사하게도 구독자님들이 다양한 시계들을 대여해 주셔서 이렇게 오메가의 다양한 모델들을 느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네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메가란 브랜드에 실망을 되게 많이 해왔어요. 문워치를 구매해서 오랜 기간 사용하고 아쿠아테라를 심도 있게 리뷰해보고 다른 오메가 워치들도 여러 리뷰할 기회가 있었는데 오메가란 브랜드는 자기들이 가진 위치와 위상을 믿고 우리들을 좀 호구로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아왔었거든요. 오메가란 브랜드를 대체할 수 있는 브랜드가 사실 거의 없잖아요. 그 가격대에서 대체 불가의 브랜드예요, 오메가는요. 하지만 브랜드 가치와 인지도 그리고 훌륭한 디자인과 헤리티지에 비해서 모델들의 퀄리티가 못 따라오는구나, QC가 정말 엉망이구나, 제가 오메가란 브랜드에 느낀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런데 이 신형 시마스터 리뷰를 진행하면서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신형 시마스터는 오메가의 다른 동급의 모델들 문워치나 아쿠아테라와 비교하기에는 어려운 모델이에요. 제가 썸네일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메가 위에 오메가, 한 차원 위에 오메가라고 생각해요. 시마스터는요. 갖고 싶습니다. 이 시마스터가 사이즈가 1에서 2mm 정도만 더 작아진다면 명기바늘에 오를 수도 있지 않을까? 지금 백화점으로 달려갈까요? 시마스터의 과거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아주 쉽고 심플하게 시마스터의 역사를 보여드릴게요. 1948년도 오메가에 시마스터가 최초로 등장해요. 지금은 시마스터가 다이버워치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지만 태초의 시마스터는 블랑팡의 50 패덤즈나 롤렉스의 서브마리너와 다르게 다이버워치가 아니었어요. 애초에 그 당시에는 다이버워치라는 개념조차 없었을 때니까요. 다이버워치의 첫 등장은 블랑팡의 50 패덤즈의 1953년과 롤렉스의 서브마리너 1954년이었습니다. 최초의 시마스터는 군용 시계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방수가 되는 시계였던 거죠. 이 모델이 1세대 전기형 시마스터예요. 오메가에서 가장 가치 있는 두 가지 시마스터 중에 하나예요. 다른 하나는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1세대 후기형입니다. 에로우 핸즈로 바뀌면서 인덱스의 디자인도 조금 변경이 되었어요. 이 후기형은 2010년도 후반쯤에 바젤월드에서 트릴로지 중에 하나로 복각돼요. 1세대까지는 스트레이트 디자인의 케이스를 갖고 있네요. 여기서 재밌는 게 1세대 후기형의 시마스터 방수 등급은 200m였어요. 그런데 왜 시마스터 300이라고 이름을 붙였을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썰이 있는데, 하나는 야 우리 분명 300m로 개발했거든? 근데 테스트하는 기계의 한계가 200m야. 내 마음 알지? 다른 하나는 발음입니다. 200보다 300가 발음이 더 좋다. 그래서 300이라고 이름을 붙였다는 겁니다. 둘 중 뭐가 맞는지 오메가만 알겠죠? 오메가도 모를지도 몰라요. 재밌는 거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대중화되어 있는 스크류 방식의 크라운, 한국어로 용두라고 하죠. 이것 때문에 다이버워치들의 방수 능력이 매우 향상됐어요. 하지만 이 당시에는 이 스크류 방식의 크라운 기술을 롤렉스에서 특허를 가지고 있어서 타 브랜드에서 사용할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오메가에서는 스크류 방식의 크라운 대신에 스프링을 사용한 크라운을 사용했었는데 이게 문제가 있었어요. 외부의 수압이 강한 깊은 바닷속에서는 스프링이 강하게 압축돼서 방수 능력이 올라갔는데 수압이 약한 얕은 바닷속에서는 이 스프링을 강하게 압축시킬 만한 힘이 부족해서 물이 샜다고 합니다. 이게 뭡니까? 이거 약자에겐 약하고 강자에게 강한 그런 다이버 워치였던 거죠. 아 이거 웃겨. 그러니까 이게 뭐야? 방수 뭐 말할 수가 없어요. 아 웃겨가지고. 2세대 전기형입니다. 오메가의 상징과도 같은 트위스티드 케이스로 변경이 되었고 조금씩 현행 시마스터의 디자인과 비슷해지고 있네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디자인은 아닌데 사람 보는 눈이 거긴가봐요. 인기가 매우 없습니다. 정말 인기가 많은 최고의 시마스터는 2세대 후기형이에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다이버워치
트위스티드 케이스의 밀리터리 핸즈의 1세대 오리지널 인덱스를 갖고 태어난 이 모델은 시마스터 역사상 최고의 디자인으로 알려져요. 이 모델의 디자인을 오마주하는 브랜드는 네 곳이에요. 와치코. 여기는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오메가의 경우 뒷구녕으로 정품 부품들을 빼낼 수 있는 루트가 있다고 들었어요. 전문적으로 이 부품들을 조달해와서 조합해서 만드는 곳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미국 브랜드인 MK2 2,300만원대로 구할 수 있는데 시계 자체의 퀄리티는 상급이에요. 그 다음이 헬슨이고 원래는 저렴했었는데 지금은 가격이 많이 올라서 관세를 포함하면 100만원 정도는 생각하셔야 할 거예요. 보레알리스는 저렴한데 퀄리티도 저렴해서 비추천드립니다. 시마스터는 1세대와 2세대까지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 후에 007 시리즈와 콜라보를 진행하면서 비교적 현대의 시마스터들이 출시되기 시작했지만 1세대와 2세대와 다르게 이후의 시마스터들은 빈티지로서 그렇게 가치 있는 시마스터는 없습니다. 그런데 225450이라고 2세대 시마스터의 디자인을 계승한 모델이 있어요. 이건 아직도 가치가 있고 인기가 굉장히 많아요. 몇 년 전에 바자월드에서 복각되었던 트릴로지 중에 포함되었던 시마스터는 1세대 후기형을 복각한 모델이고 현행 모델로 팔고 있는 이 시마스터 300 역시 1세대 후기형을 조금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출시한 모델입니다. 그리고 구형 시마스터를 거쳐서 현행 시마스터까지 왔어요. 어떻습니까? 시마스터라는 헤리티지가 현행 모델에서 느껴지십니까? 현행 시마스터 다이버 300은 오메가에서 가지고 있는 오리지널 시마스터의 헤리티지가 거의 남아있지 않은 아예 새로운 모델이에요. 오리지널 시마스터의 디자인을 다이버워치 쪽에서 찾는다면 플래닛 오션이 더 가깝다고 말할 수 있어요. 롤렉스의 서브마리너와 블랑팡의 피프티 패덤즈와는 비교되는 현상이죠. 하지만 그래도 제가 이 모델이 탐나는 건 디테일 리뷰를 통해서 말씀드릴게요. 다이얼이 예술이에요. 산화 지르코늄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요, 산화 지르코늄은 내식성도 높지만 열에 대한 내성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물질이거든요. 근데 이건 다이버워치잖아요. 다이버워치. 이 다이버워치를 차고 뜨거운 물에 들어가진 않잖아요. 물론 새로운 소재는 좋지만 이런 것들로 인해서 분명 가격은 엄청나게 올라갈 거란 말이죠. 하지만 소재는 뒤로 하고 그냥 다이얼 자체가 너무 아름다워요. 오메가가 빛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는 게 블랙 색상의 다이얼이 엄청 고급스럽고 환상적이에요. 무슨 말을 더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다이얼이 빛을 해석하는 수준이 예술이에요. 한치의 오차도 없는 야광점과 핸즈는 시마스터를 사야 돼 라고 저한테 말하는 것 같아요. 볼록 튀어나온 야광점들은 아주 잘 익은 복숭아 뒤태 같네요. 저는 크로노그래프를 좋아해요.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시계는 헤리티지가 먹고 들어가는 게 절반 이상은 된다고 봐요. 그런데 이 시마스터 다이버 300이란 모델은 그 기원이 다이버워치가 아니지만 지금은 완벽한 다이버워치 중에 하나로 평가받고 있어요. 여기에 크로노가 합쳐진다면 다이버워치와 크로노는 물과 기름과 같은 느낌이에요. 서로를 서로 배척하는, 크로노가 분명 잘 어울리는 모델이 따로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술적으로 마무리된 12각의 베젤과 조금의 유격도 없는 고품질의 인서트, 그리고 그 위에 음각으로 새겨진 숫자들은 그 아래급의 다이버워치들을 압살하는 퀄리티를 보여주네요. 태그 오너로서 잠시나마 시마스터와 아쿠아레이서를 비비려고 했던 것 반성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만져본 다이버워치 중에서 가장 외적으로 훌륭한 퀄리티를 가진 모델이 세이코 신형 마린마스터였는데 이 시마스터가 아주 조금 더 높은 수준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마마의 경우 소재의 퀄리티는 시마스터와 비견될 만큼 훌륭했는데 각 부품들의 연결성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 점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시마스터는 그마저도 완벽하네요. 오메가의 트위스티드 케이스인데 문워치나 아쿠아테라에서 본 느낌과 좀 달라요. 외적인 마감의 차이인가요? 한 등급 높은 수준의 퀄리티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무브먼트는 크로노가 포함된 오메가 칼리버 9900입니다. 1호차 5초 미만이고 15,000 가우스를 견딜 수 있는 항자성, 60시간의 리저브를 가진 크로노그래프입니다. 그런데 럭투럭이 52mm에다가 두께가 17mm로 조금 불편한 수준의 럭투럭과 두께예요. 아니, 많이 불편한 수준의 럭투럭과 두께예요. 45mm의 마마보다 더 크고 더 무겁네요. 제가 오메가에서 본 브레이슬릿 중에서 퀄리티가 가장 좋아요. 다 좋아요. 헤리티지고 나발이고 그냥 퀄리티가 너무 좋아. 시계 자체가 너무 좋아. 브레이슬릿이 제게 말해주네요. 오메가에서 날 이갈고 만들었다. 이렇게 만들 수 있으면서 왜 지금까지 날 실망시킨 거지?
밀당하는 건가 지금 나하고. 다양한 시마스터 라인업 중에서 어느샌가 대장 자리를 차지한 다이버 300은 역대 오메가 모델 중에서 가장 뛰어난 퀄리티를 가지고 있어요. 언젠가는 다시 오리지널 디자인으로 회귀해서 제 개인적인 취향을 만족시켜줬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아니면 사이즈가 조금만 줄거나.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 빌런이었습니다.